자, 지금부터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우선 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A를 밑으로 하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 등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왔으니까 이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살펴볼 주인공은 이 함수가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 등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함수식하고 식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식에다가 x 대신 x-m을 y 대신 y-n을 대입했을 때 자, 이 함수식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n을 이쪽으로 넘겨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와중에 이 함수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우리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 얘기하면 좀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간 과정을 좀 거쳐줄 거고 일단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얘기를 자, 먼저 좀 해볼게요. 이 함수식하고 이 함수식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다가 x 대신 x-n 대입하면 이 식 나오니까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함수 그래프 되겠죠. 자,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등등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정의역,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지수가 지금 실수일 테고 자, 그 다음에 밑이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밑이 어쨌든 양수인 상황에서 양수의 실수 제곱은 그 값이 정의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함수의 값이 정의가 되는 상황이고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정의역 말고 아래쪽에 있는 정보들은 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떠올려 주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은 같죠. 다만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좌표평면상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 모습이겠죠.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동 방향이 좀 달라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고 있는 곡선이 좌표평면상에서 상하 방향으로는 이동 없이 자,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또다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자, 보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자, 어쨌든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또 직선 y는 0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점근선 위쪽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생각해 주면서 아, 또 모든 양수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네. 이 함수의 치역이 양수 전체의 집합이겠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다시 보면은 자,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m,1이라는 점 지난다 돼 있는데 여기는 밑에 값에 관계없이 0,1이라는 점 지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프가. 자, 지수가 0 될 때 생각해보면 그때 x값이 0이에요. 그래서 밑에 값에 관계없이 자, a 0제곱하면 1 되니까 밑이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2든 3이든 4든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는 0,1이라는 점 지난다 그랬는데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자, 지금 이 점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며 여기서 x좌표 m 키워 자, 여기는 밑에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 m,1이라는 점 지난다라고 자, 그래프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이 좌표에 대해 이해를 해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수식과 함께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지수가 0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0 되게 만든 x값이 지금 m이에요. x가 m이면 자, 함수값은 a의 0제곱 1이 되면서 아,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지금 m,1이라는 점 지나겠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해본 얘기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정의가 된다라는 걸 옆에서 얘기하고 왔으니까 자, 그 식에 플러스 m 붙여놓으면 우리 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의 값 역시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치역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을 떠올려주며 또 얘기해 보는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보고 있는 이 곡선이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위로 뜨거나 아래로 내려오면은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동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뭐 아래로 내려가든지 위로 뜨든지 하면은 그렇게 평행이동된 후에 자, 곡선은 더 이상 이제 그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갈 거냐? 함수값이 1j 플러스 n 되며 그 y는 0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y는 0 플러스 n, y는 n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n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다라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x축이 지금 생략된 이유는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x축이 여기 위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고 위치를 지금 정확히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y는 n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네라고 생각해주면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이제 직선 y는 0이 아니라 y는 n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르죠. 그리고 나서 점근선 위쪽으로 자, 그래프가 그려질 거 생각해 주면서요. 이제 모든 양수가 아니라 n보다 큰 모든 실수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네. 그래서 치역은 n보다 큰 자, 실수가 전부 모여 치역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상수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 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될 때가 자주 있을 텐데 자, 점근선은 이 상수항과 함께 파악을 해주면 편하다는 거. 여기도 지금 굳이 상수항을 적어보자면 자, 플러스 0이 뒤에 달려있는 거라서 상수항과 함께 여기 값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상수항이 뒤에 보면 자, 플러스 0이 있다 생각해서 이 0과 함께 이 값들을 맞춰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점근선 파악할 때 상수항과 좀 편하다는 거 얘기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자, 지금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모습 생각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 밑에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은 자, 여기 y좌표에 플러스 n 해가지고 1 플러스 n이다. n,1 플러스 n이다라고 자, 이 점의 좌표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수식 보면서요. 지수가 0 될 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지수가 0 될 때가 언젠지 보면 x가 m일 때입니다. 그때 y 값이 어찌 나오나 보면은 지수 m이면은 자, a의 0제곱 플러스 n 이 y 값이 되면서 a의 0제곱은 1이잖아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n이다라고 생각하면 밑에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는 m,1 플러스 n이라는 점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값에 관계없이 밑이 1보다 크든 자, 0과 1 사이든 상관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m,1 플러스 n이라는 점 지나겠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여기까지 자, 수월하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랬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이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주는 것 자, 그걸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먼저 그래프에 대해 이해를 해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기본형을 떠올리는 겁니다.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y는 ax제곱이라는 자, 수식이 그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모양 생각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어라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때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0,1이라는 점도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자, 붉은 곡선이 위치하고 있고 1,0이라는 점이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네요. 자, 그렇게 다른 점들도 다 평행이동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지금 개입이 됐기 때문에 자, 원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비해서 점근선도 한 칸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만큼 점근선도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이 지수함수 식을 보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기본형과 비교해 그래프를 이해해주는 거는 자,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수함수식을 보면서 매번 기본형 떠올리고 자, 그 그래프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식을 보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앞으로 지수함수식을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시할 방법을 좀 메인으로 자 봐주면 좋겠어요. 일단 요 순서를 따라가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편하다는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점근선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함수식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상수항 보면서 점근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자, 점근선은 우리가 상수항을 보면서 생각해주면 편하죠. 지수함수식의 상수항 보면서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금 y-1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자, 점근선을 먼저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뭘 하죠? 밑에 크기를 보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이 1보다 큰지 자, 아니면 0과 1 사이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거 왜 봅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그 0과 1 사이인지를 보는 이유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개형인지 아래로 내려오는 개형인지 자, 그걸 보자는 거고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지금 몇 사분면을 지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래프가 올라가긴 한데 y축과 어떤 부분에서 만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까지를 체크해주면 되는데 자,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을 체크하자는 거는 주로는 이제 절편을 보면 좋겠죠. x절편 또는 y절편.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식을 보면서는 y절편 생각하는 게 좀 유리해요. x값이 0일 때 y값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을 떠올려 주거나 자, 아니면 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생각해 주면서 그때 y값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수 전체가 0이 될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을 자, 봐주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y절편이 x가 0이면은 자, 2의-1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시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을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밑에 크기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고 요 순서대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편하다라고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수식을 적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먼저 할 건 점근선의 위치 잡기예요. 자, 옆에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보면서 자, 점근선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점근선의 위치 잡는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에 자, 일단 중심의 역할을 한다 보면 되겠고 그거부터 한 다음에는 자, 이제 두 번째부터가 여기랑 순서가 다릅니다. 이제 그래프가 지날 두 점을 생각하자는 건데 여긴 그래프가 지날 한 점을 생각하는 거였죠. 자, 여긴 그래프가 지날 두 점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미 그래프가 지날 한 점은 찾아놨어요. 0,-2분의 1 y절편과 함께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대로 일단 생각을 유지하면서 그럼 지날 한 점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수가 0 될 때를 보자 그랬죠. 아까 지수가 0 될 때라는 거는 지수가 0 되게 만드는 x값 지금 1이잖아요. 자, x가 1일 때 2의 0제곱 빼기 1 자, 1 빼기 1 y값 0이니까 1,0이라는 점 지나겠다라고 지수가 0 될 때 생각해주면서 그래프가 지난 한 점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럼 0,-2분의 1이라는 점 지나고요. 그럼 1,0이라는 점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지날 일단 두 점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점근선의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면서 이 선에 점점 근접할 수 있도록 곡선을 자, 개형을 잡아주면 돼요.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진 않을 거기 때문에 곡선으로 두 점을 이어주면 되겠다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나 착각을 할까봐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요. 두 점을 지나도록 곡선을 이어줄 때 곡선을 이렇게 위로 볼록한 느낌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한 느낌으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닐 텐데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자, 뭐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런 용어가 쓰이거든요. 실제. 자, 그래서 두 점을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날 때 위로 볼록한 느낌으로 지난다 그러면 지금 점근선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양쪽으로 끝없이 뻗어가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한 느낌으로 두 점을 잇는다 그러면 곡선이 점근선 뚫고 내려가고 곡선이 점점 근접해 가야 될 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잡아놓은 점근선 자체가 무색해지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y-1이라는 직선에 점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두 점을 잇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생각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볼록한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 두 가지예요. 우리 대칭이동 공부한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자, 위로 볼록한 곡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점 지나는 곡선 생각해 주면서 이 선에 점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요런 곡선의 자, 모양을 생각해 주면 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요 지점들의 좌표를 좀 표시해 놓고, 자, 이제 지수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랑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밑에 크기에 따라 지수함수가 가지는 성질 자세히 정리했고, 밑에 크기에 따라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달라진다라는 걸 자세히 정리했으니까 요 방식을 사용해 주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편할 거예요, 좀 더. 그래서 메인이 되는 방식은 요 방식으로 가져가되 자, 이 방식으로도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다라고 봐두면서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정의역, 치역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함수식 보자마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의 값이 정의가 되겠네. 자,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다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자, 어려운 얘기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찌 대답하면 됩니까? 치역은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대답하는 게, 자,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에 대해 치역 얘기해보라면,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y-1, 이란 직선 위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면서,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자, 모여서 치역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치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에 의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라 그래서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라 가정하고 자, 이 지수함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함수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식에 양수를 곱해놓은 자, 이 함수 세 함수의 그래프는 자,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가 자리 잡은 위치만 다를 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끼리 완전히 포개질 수 있다. 그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보는데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본 적이 많기 때문에 바로 머릿속에 딱 개형이 떠오를 거라 보는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좌표 평행상에서 포개질 수 있는 거 맞죠? 자, 수식의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 따라 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고 좌표 평행상에 자리 잡은 위치만 달라서 자, 평행이동을 통해 그래프끼리 완전히 포개질 수 있는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 부분인데요. 자, 수식의 형태를 봅시다. 자, 위에 있는 2x제곱이라는 식에다가 양수를 곱해놨어요. 마치 이와 같은 형태예요, 식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요, 2x제곱 앞에 곱해놓은 양수가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기 쉬워가지고 자, 밑이 2인 상태로 4를 표현해주자면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와 밑이 같게끔 자, 수를 표현해 주고 나면 식을 어찌 변형할 수 있냐? 지수법칙 적용해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 이렇게 식 변형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자,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두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자, 좌표 평행상에서 그래프끼리 완전히 겹쳐지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식 볼게요. 루트 2 보이는데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밑 2와 밑이 같게끔 표현해주면 루트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2x제곱 곱해져 있다 봐가지고 함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자, 지수법칙 밑이 같으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니까 두 함수의 그래프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끼리 완전히 포개질 수 있는 그런 관계 맞죠? 진짜 지수함수식 앞에 양수 곱해놓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네 라는 걸 예시와 함께 확인해주고 있는데 자, 아직 예시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볼게요. 이번에는 2x제곱 앞에 곱해진 양수를 보니까 밑 2와는 관련이 없는 자, 양수 같아요. 근데 이런 양수조차 밑이 2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에 따라 로그의 밑변환과 관련된 성질 자, 공부한 내용에 따라 3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함수식을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고, 밑이 같은 상태로 자, 앞뒤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지수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식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 로그 2의 3이 값이 뭐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자, 그래서 x 뒤에 플러스 1. 얼마 얼마 붙어 있다 보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1. 얼마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니까 역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질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식도 볼게요. 2x제곱 앞에 이번에는 자, 값이 1보다 작은 양수가 곱해져 있는데 값이 1보다 작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함수식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y는 하고 나서 자, 이런 양수조차 우리는 그 뒤에 밑이 2니까 밑이 2가 되도록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함수식이 이렇다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면 밑이 같으니 지수법칙 적용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뭐 로그 2의 3분의 1은 구체적으로 로그 2의 3과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예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1은 값이 뭐 절대값이 1. 얼마 얼마일 거 아니에요. 얘가 값이 1. 얼마 얼마였으니까 그러면 그 x 뒤에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붙어 있다 보고 나서 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 얼마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는 거 확인해 주면서 자,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또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겹쳐질 수 있어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꼴로 기존에 쉽게 표현이 가능했던 양수가 자, 이 함수식 앞에 곱해져 있든 아니면 자, 우리 뭐 로그의 밑변환과 관련된 성질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그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양수가 자, 이렇게 이 함수식에 곱해져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수함수식 앞에 양수가 곱해져 있다. 수식 형태 이렇다.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 자, 일단 겹쳐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시로 띄어진 함수들의 그래프는 전부 모양이 같습니다. 자, 얘기했던 내용을 요 식과 함께 또 정리해보는데 이 양수를 갖다가 모양 바꿔 이렇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밑이 이 a와 같도록 이 k란 양수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법칙 적용해 이렇게 식 정리하고 나면 결국 로그 a의 k는 자, 그냥 상수입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라 가정하고 k가 양수라 가정했을 때 자, 이 로그 a의 k의 값은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데 근데 이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는 건 맞는데요. 자, 그 평행이동의 방향을 고려할 때 여기 뒤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무조건 이 함수의 그래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은 자, a와 k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 이 부분의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가 외관상 보이진 않지만 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당장 로그 2의 3분의 1만 봐도 음수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로그 3의 9분의 1 이런 거 음수잖아요. 그래서 a와 k의 값에 따라 이 부분의 값이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냥 마이너스 부호 안 보이네. 그냥 양수야. 이렇게 이 부분의 값을 생각해 주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보면서 어쨌든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두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같을 거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 시켜주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겹쳐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함수식을 이런 함수식을 보더라도 이런 함수식을 볼 때처럼 자, 이 함수식과 평행이동의 관계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프끼리. 그렇게 식을 좀 봐줘야 되겠어요. 요 정도 일단 정리하면 되고요. 함수식 앞에 자, 이런 뭐 양수를 곱해놨네. 함수식의 실수배 해놨네. 자, 그렇다 해서 함수값이 일제히 변하면서 그래프의 모양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수함수에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함수 뭐 이런 함수 생각해 볼게요. 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자, 이 식에다가 양수 2를 곱해놨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또 우리 잘 아는 함수 예로 들어보자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 함수식의 양수 곱해놨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 또 이 두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끼리 겹쳐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지수 함수는 예외란 거예요. 함수식 앞에 양수 곱해놨는데 함수값 일제히 변동이 있으면서 그래프 모양 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참고삼아 볼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여기 x표가 쳐져 있듯이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래프끼리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왜 그러냐? 밑이 다른 지수 함수라 그래요. 자, 함수식 한번 변형해 볼게요. 지수법칙 통해서 요렇게 함수식 변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8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고자료 잠깐 봅시다. 밑이 다른 지수 함수. 이 그래프를 보면 모양이 달라요. 자, 모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들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끼리 겹쳐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함수 보면 밑이 이와 다르기 때문에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다르고 평행이동을 통해 그래프끼리 겹쳐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내용까지 참고삼아 보자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자, 이 화면 속에서 메인으로 봐야 될 내용 뭔가요? 이와 같은 함수를 보더라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 함수, 또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다라는 걸 알아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